안녕하세요. 빠무라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못 삽니다.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였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뭐 신고가, 최고가 거의 뭐 뭉텅이 돈 들여와가지고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 뭐 겁 없이 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그냥 투자 개념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당연히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서울 집값을 벌집으로 만들어 버렸죠. 어느 동네 신고가 찍었다더라. 어느 동네 뭐 최고가 찍었다더라. 이런 소문에 소문이 입에 입을 물고 계속해서 전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널뛰기를 하는 그런 어떤 자극적 요소가 될 수가 밖에 없었는데 결국에 국토부에서 확실한 어떤 발표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외국인도 집을 못 산다라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이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은 전역이고 수도권은 대부분이고 해외 자금 출처 제출 의무도 부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 하려면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려 하려면 당국의 뭔가 감시를 좀 받아야 되고 필터링을 좀 거쳐야 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범위도 서울 전역이요. 서울 전역. 서울은 모든 곳, 강남, 비강남권 할 것 없이 외국인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딱 받게 되고요. 경기는 대부분의 경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등등 해서 23개 시군이 적용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 제외하고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등등 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인천 역시도 7개 자치구 그리고 일구 2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외국인으로서 상당한 어떤 규제의 어떤 무게를 느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어떤 투기적 이 수요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21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내용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최초의 최초. 계속적인 어떤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염원이 외국인 수요가 투기적 수요로 돌변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태클 걸어 들어오고 니킥을 날리는데 어떻게 집값이 버틸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의 이런 정책은 좀 잘 하는 거고요. 외국인 토구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도 뭐 대부분, 인천도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1년간 계속 갱신이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지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갱신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상황 속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 아파트 사면.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전세계 끼고 이제 갭 투자 못해. 외국인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세입자 딱 끼고 전세보증금 껴서 아파트를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필요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가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3년새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를 보더라도 지금 2025년인데 4,431건이 진행이 됐어요. 작년에 7,296건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작년 기록 완전히 뭐 박살낼 만큼 엄청나게 거래 건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최고가라고 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뭐 강남구의 현대 1, 2차, 신현대, 현대 6, 7차 보십시오. 127억이야. 112억. 100억, 3억. 누가 산 것 같습니까? 이거 내국인이 샀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뭉텅이동 집어주는 외국인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투기적 어떤 판을 만드는 그런 어떤 최고가 순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 1, 2차 보십시오. 최고가 127억 찍었는데 땅 하고 취소해버렸잖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127억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근데 일단 투기적 수요로 들어온 사람들은 의미가 있지. 마킹했잖아. 여기 127억이야. 이런 식으로 가격을 그냥 천정부지로 올려놨어. 보세요. 현대 1, 2차 취소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완전 누더기 되겠다. 너덜너덜하네 그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팔을 걸어붙이고 외국인 토호제를 바로 지정을 해버린 거죠.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렇게 되다간 정말 뭐 국내 집값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최고가 순위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95억, 레미안 원밸리 92억, 레미안 퍼스티지 85억을 찍었습니다. 야, 여기도 거의 뭐 100억이 가깝네. 100억이. 네. 레미안 퍼스티지 볼까요? 77억 5천. 바로 취소 나오고 48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취소 거래 계속 나오잖아 이거. 밑도를 개는 거라 밑도를. 그래서 50억으로 끌어올리고 말도 안 되게 곱하기 2배로 올려서 85억 찍고. 근데 77억으로 떨어지고 48억으로 떨어졌는데 또 취소해버려.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낮게 나왔다는 거야. 결국 최고가 대비 90억 대비 지금 4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32억 차이가 나네. 에? 이 최고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죠? 그리고 송파구 보세요. 장미 1차 50억. 송파구도 만만치가. 잠실주공 5단지 45억 2천이야. 여기 뭐 재건축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마무시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딱 뜯어보면 등기가 하나도 없어. 등기가. 아니 무슨 놈의 아파트가 등기가 하나도 없냐. 다 38억부터 지금 45억까지 숨가쁘게 치고 올라, 거의 10억 가까이 치고 올라왔잖아. 그럼 등기 딱딱딱딱 붙여야지. 등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선 최고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강남 압구정이 뭐 신고가를 찍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3억 하락했고요. 한양 6차 27억 하락했고요. 신현대 11차 22억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거품의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가격 내놓고 빠져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압구정 재건축 지금 뭐 재건축 부담금만 지금 10억이 넘는데 아무리 이런 호재 받고 딱 들어와도 최고가 찍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담금 10억을 내는데 14억 오르고 20억 올라도 이거 차후에 자기가 끌어온 대출 이자하고 이거 분담금만 따져도 본전치기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충분한 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송파구 거래도 뭐 최고가 찍었다 하지만 올림픽 패밀리 7억 9천 하락, 헬리오시티 7억 9천 하락, 헬리오시티 역시 7억 4천 하락하는 그런 20%에서 3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헬리오시티가 25평 25억에 거래됐다 뭐 신고가 최고가다 했지만 결국에 가서 헬리오시티도 지금 8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2억 5천으로 22억. 아주 많이 떨어져야지. 22억이 뭐야 22억이. 그리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최근에 뭐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7억에서 20억 7억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마포 한강 아이파크 역시도 17억에서 13억 거의 뭐 4억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포구 역시도 얼마나 신고가 탈행이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 627 여파로 인해서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실하게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 강남 3구는 뭐 전통적인 어떤 뭐 그동안에 올랐던 궤적들이 그래도 버팀목으로 지금 호가세로 지금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지만 마용성은 그만큼 갭 투자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대출이 이제 쫑이 나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성동구, 청구광변, 31평 35억에서 23억 거의 12억 떨어졌고요. 서울숲 프로지오 1차 역시도 16억에서 14억 2억 5천 지금 하락하는 추세. 그러니까 성동구도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는 건 역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랐다는 그 폭은 거의 다 이제 거품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근거 없는 어떤 자산 가치로서의 가격 태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 오름세 제동 걸렸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매매가 0.09%,
전주 대비 확실하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동구 역시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데, 실제 내고 단계에서 거래가, 실거래가는 집주인들이 던지고 나갈 때 확실히 큰 가격 던지고 나간다. 그 차이가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뭐 포기를 해도 자기 딴에는 전혀 손해가 아니니까 23억에 팔고 나가도 전혀 손해가 아닐걸. 엄청난 또 차익이 있을걸. 그래서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0.43을 정점을 찍어가지고 0.40, 29, 19, 16으로 딱 치닫고 있었는데 또 살짝 고개를 들잖아. 이거 죽었다 싶으니까 다시 깨고락지가 뭔가 팔짝팔짝 뛰듯이 뭔가 또 점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의 어떤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0.09에서 좀 더 하락을 해야지만 집값이 정상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는 이 기준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른 수순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집값 정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뭐 강남 11개구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고 그러잖아. 그죠? 강북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동구는 역시 올랐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규제 자체가 627 규제로 딱 단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랠리식으로 규제가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정말 찌르는 듯한 전국의 어떤 면도날 같은 규제들이 더 나오고, 그리고 공급이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집값이 확실한 안정적 하향세로 갈 수가 있다. 제가 늘 목이 터지라 말씀드렸죠. 이 안정적 하향세가 담보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굉장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자본이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부채 형태로. 그러면 자본시장의 이상현상이라는 해성이 딱 날라와가지고 빵 하고 그냥 빅뱅 현상으로 그냥 부딪히게 된다면 이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만 무너지나 같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여기를 안정적으로 좀 하향화 시켜놔야, 좀 숨을 죽여놔야지 이쪽이 충격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포자이 뭐 50억 찍었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이번 주에 7월 10일 거래. 근데 49억 5천으로 떨어졌잖아. 살짝 숨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꽃놀이 터트리는 이 최고가 신고가는 일단 메인 눈으로 딱 치켜 뜨고 아주 똑바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위도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에 취소되는 거, 교란행위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수준에 와 있는 거고요. 너무나 관행처럼 지금 이런 장난들이 굳어져 왔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이 걸린 문제고, 돈도 뭐 1, 200만 원 걸린 문제도 아니고 10억, 20억이 걸린 문제. 이게 인생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최다 그냥 고점에서 설거지 시키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빤스런하고, 그거 그냥 고점에 잡아가지고 더 오르지 않나 오매불만 기다리지만 결국에 가서 시장의 냉정한 평가,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 거의 니킥을 날릴 겁니다. 이 정도로 그냥 경제 기저 현상 자체가 지금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값만 올랐잖아. 작년까지만. 그죠? 너무나 기형적인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리스크가 지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계속 지금 열고 있는데, 뭐 고가주택 신고가에 잇따르는 이 관련해서 거래 신고의 철회, 인위적으로 가격 띄우기 위한 이런 이 장난질들 아마 다 잡아낼 것 같고요. 뭐 외국인 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중 쇼핑을 해가지고 7,296건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7월까지 4,431건. 연말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제가 이게 좀 너무 늦게 나왔죠. 올 초 이게 또 정권이 또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간 새 정부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는 빨리 좀 실행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 나온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변동성, 그 요인을 지금 안고 있는 이 시장.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28건으로 지금 25건으로 확 줄었죠. 이제 거래량이 더 이상 거래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도 지금 34건으로 줄어버렸고, 24건으로 줄어버렸고,
송파구 역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40건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거래가 거의 빵건에 이를 정도로 강남, 서초, 송파는 거의 거래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지표는 엄청나게 지금 집값이 흔들리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이게 흔들리는 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낀 이 상승 가격들이 정상가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정상가로 내려와야지 거래량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매수세 심리가 좀 회복이 돼가지고, 아, 이 수준에 좀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차원의 말씀이지, 이게 그냥 뭐 다 뽀개지고 빠개지고 그냥 부동산 시장 엉망진창 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거래량 보십시오. 마포구도 지금 뭐 거의 이번 주 들어서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동구도 그렇고, 그죠? 노원구도 그렇잖아요. 가장 거래량이 많은 노원구 127건이네. 그나마 좀 나은 그런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야 되고 공급 확대 정책이 빨리빨리 나와줘야만이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된다. 지금 상황에 걸려있는 고점의 아파트값 살 의향이 전혀 없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얘기죠. 지금 은행도 지금 대출금리 역주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은행 가산 우대금리 손질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전혀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 나오고 금리 은행이 계속적으로 높이고,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뭐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거 지금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뚝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은행이 자기들의 어떤 수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출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금리까지 이제 금리라도 높여야 되잖아. 빨리 딱 꽂아놓고 뭔가 수익 맥시멈으로 높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역주행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어떤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거래량을 줄이고 거래가를 낮추게 하는 또 뭐 약간 사이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코픽스가 뭐 지금 내려왔는데도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는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해서 내가 대출 파일을 늘려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제 앞으로 집값은 정상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고점에서 나만 대롱대롱 매달리게 생겼어. 손가락 두세 개로 그냥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봐. 결국에 그것은 힘이 빠져가 그 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경매로 넘어가죠. 지금 임의경매, 강제경매 나오는 것도 이런 요인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자본시장의 환경 자체가 굉장한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기조의 어떤 변화와 맞물려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굉장한 어떤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순 안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복귀시켜 놓고,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많은 이 매수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가격대에서 움직인다면 거래량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수 경제 뭐 살아나는 거 당연하고, 건설 경기도 뭐 다시 붐업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집값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이게 집값 만사성입니다. 집값이 제대로 잡혀야지 모든 대한민국의 이 장애물들이 걷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무주택자들의 스탠스는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라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느냐, 기회를 잡고 있느냐. 대부분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위기다 하죠. 벼락거지 된다 하죠. 속지 마시라. 최고가 신고가는 다 신기루다. 결국에 가서 지금 떨어지는 집값의 하방 이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9월달 들어서는 엄청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조금씩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오빤브라 먹터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